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60대를 넘기면서, 아니 어쩌면 그 훨씬 전부터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식들도 키우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나니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계속 허전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분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 모두가 아는 이름이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영웅, 불패의 명자. 교과서에서 배웠고 드라마에서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 영웅으로서의 이순신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이겨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순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이순신. 그분의 삶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위로와 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남기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그 일기를 보면 장군도 우리처럼 힘들어하셨고, 외로워하셨고, 때로는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요.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 끝없는 고난과 인내. 먼저 이순신 장군의 삶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승리의 영웅으로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장군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32세에 무과에 급제하셨는데 이게 늦은 나이예요. 보통 20대에 급제하는데 장군은 30대가 넘어서야 합격하셨죠. 그 전에 2번이나 떨어지셨습니다. 시험 보는 날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시험을 보셨고 결국 합격하셨죠. 무과에 급제한 후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변방의 작은 관직만 맡으셨어요. 전라좌 수사가 되신 게 47세 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년을 앞둔 나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1592년 일본군이 쳐들어왔어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했고 왕은 피난을 떠났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다만은 이순신 장군이 지켜냈습니다. 옥포의 전, 한산도 대처, 명량의 전, 연전연승이었어요. 하지만 승리에도 대가가 따랐습니다. 장군은 끊임없이 모함을 받으셨어요. 지리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데도 조정에서는 장군을 의심했어요. 급기야 1597년 장군은 파직당하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고문을 당하시고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 살아는 나셨지만
백이 종군하게 됐어요. 군복도 벗고 일반 병사로서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나라를 구한 장군이 죄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분하셨을까요? 하지만 장군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통제사로 복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군 아니면 바다를 지킬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남은 배가 고작 12척이었습니다. 적은 133척.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부하들도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육지로 올라와서 방어하는 게 낫다고 했죠. 하지만 장군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치신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 그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어요.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곧 평화가 올 텐데 그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군의 마지막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신 겁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승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도 많았고 외로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삶이 힘들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 이순신 장군의 명언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남기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군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고난 속에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했던 진심 어린 말들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량해전 직전에 하신 거예요. 모두가 포기하라고 할 때 장군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척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군은 달랐어요. 아직 12척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게 많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없는 것만 보면 슬퍼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강, 밥을 먹을 수 있는 입, 걸을 수 있는 다리,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 살아온 경험과 지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70세입니다.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슬펐어요.
이제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나?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사람도 안 만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녀였어요.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 심심해. 손녀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아직 손주들이 있구나.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내는 떠났지만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들 돌봐주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셨습니다. 물론 아내 생각은 늘 나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남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기로 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에게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12척이든 5척이든 심지어 1척이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씀도 유명하죠. 한산도대 접대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려고만 하면 겁이 나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전쟁터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많아져요.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자식들이 날 외면할까봐, 혼자 남게 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듭니다. 새로운 것도 시도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려고만 해요.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외롭고 불행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최악을 각오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박영희 할머니는 68세입니다. 5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죽을 수도 있어.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 거야.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 없이 살자.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건강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암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죽음을 각오하니까 오히려 살 수 있었다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삶이 시작됐다고.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맞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한산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이건 장군이 쓰신 시의 첫 구절입니다. 전쟁 중에도 장군은 시를 쓰셨어요. 이 시를 보면 장군도 외로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달을 보면서 고향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장군도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그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그래,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하거나,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나기 어렵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특히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이순신 장군처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그립다. 힘들다. 이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정수진 할머니는 75세입니다. 혼자 사세요.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대요. 처음에는 그 외로움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가 그리운지 솔직하게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더래요.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딜만해졌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같은 동네 사는 다른 혼자 사시는 분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모임. 다들 외롭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이순신 장군도 혼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조정으로부터는 의심받고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시로 표현하시면서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말씀. 1000만 번 죽을 죄를 지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 말씀은 백의종군할 때 하신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당하고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신 후의 말씀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건 겸손의 표현이에요. 사실 장군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하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감사하셨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다시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생겼구나. 이게 장군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해줬는데 배신당하거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거나,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늘이 무심하다고. 하지만 원망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조명수 할아버지는 67세입니다. 평생 회사에 충성하며 일하셨어요. 승진도 늦게 하셨고 월급도 남들보다 적었지만 불평 없이 일하셨습니다.
정년 퇴직 앞두고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공은 후배들이 다 가져갔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장군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장군에 비하면 내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장군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저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잖아. 그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퇴직했고 연금도 받고 가족도 있어.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풀렸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니까 밤에도 잘 자게 됐어요. 지금은 자원봉사도 하시고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자.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5번째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 이 말씀은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장군은 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오늘 할 일을 체크하셨어요. 큰 계획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신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는 너무 큰 문제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 한 척을 점검하고 군량을 확인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 큰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앞날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건강은 어떻게 될지, 경제적으로는 괜찮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방법을 따라 해봅시다. 큰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산책 30분 하기, 오늘 건강한 식사 3끼 챙겨 먹기, 오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만듭니다. 강미숙 할머니는 71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평생 운동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할머니는 작게 시작했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집 앞 한 바퀴 걷기. 5분이면 되는 거리예요. 첫날 걷는데 숨이 차더래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걸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2바퀴로 늘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공원까지 갈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신답니다. 혈당도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아짐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6번째 말씀. 신에게는 아직 대적할 계책이 있습니다. 명량해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장군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방법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길은 있다는 믿음. 이게 장군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장군은 명량의 협의 지형을 이용하셨어요. 물살이 빠른 곳이었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신 겁니다. 적들은 물살을 몰라서 혼란에 빠졌고 장군은 그 틈을 노려서 이기셨죠.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약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느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경험, 지혜, 인내심, 포용력. 이걸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빠르지만 조급합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신중해요.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풍부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계책입니다. 황진수 할아버지는 69세입니다. 은퇴 후에 커피숍을 차리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냐? 젊은 사람들도 망하는 게 커피숍인데. 할아버지도 고민하셨어요. 내가 커피숍을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하면 되지. 할아버지는 빠른 서비스 대신 정성을 선택하셨어요. 천천히라도 한 잔 한 잔 정성껏 만드는 커피. 그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할아버지 커피숍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세련된 카페는 아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이에요. 할아버지는 나이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계책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이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말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에 맞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면 아군의 사기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 숨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죽는 순간에도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조부모이고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내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견뎌야 합니다.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안순자 할머니는 74세입니다. 몇 년 전에 우울증이 심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중학생 손녀였는데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대요. 지신구들이 따돌린다고, 선생님은 이해 못 해준다고. 손녀가 울면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다고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밖에 없어. 할머니만 나를 이해해줘.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손주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더라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동시에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닫는 실천법.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닮기 위한 7가지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실천법, 아침 다짐하기. 이순신 장군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점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감사하며 살기.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오늘 건강하게 먹기. 이런 간단한 다짐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할 거야. 잘할 수 있어. 힘들어도 괜찮아. 한 걸음씩 가면 돼.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가 달라져요. 아침에 다짐한 대로 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도 매일 아침 자신을 다잡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겠다. 오늘도 병사들을 잘 이끌겠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이 장군을 움직이게 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천법, 감사 3가지 찾기. 이순신 장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셨습니다.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12척이 있다고 감사하셨죠. 우리도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봅시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었다.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었다. 산책하면서 예쁜 꽃을 봤다. 이웃이 인사를 건넸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힘든 일만 가득한데. 하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질 겁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실천법, 한 가지 작은 목표 정하기. 이순신 장군은 큰 목표보다 작은 실천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정해봅시다.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번 달에는 책 한 권 읽기.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매일 물 8잔 마시기. 너무 거창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달력에 표시하세요. 오늘 실천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가는 걸 보면 뿌듯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평가해 봅니다. 얼마나 달성했나? 잘 안 됐으면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고 다음 달 목표를 조정합니다. 잘 됐으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대단해. 이순신 장군도 하루하루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큰 승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 실천법, 어려움을 글로 쓰기.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쓰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쓰신 거예요. 그 일기를 보면 장군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다, 외롭다, 걱정된다. 이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쓰셨어요. 우리도 일기를 써봅시다. 특히 힘들 때, 속상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그냥 솔직하게 다 쓰는 겁니다. 누가 볼 것도 아니니까 검열하지 마세요. 욕을 해도 좋고 울어도 좋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쓰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머릿속에 뒤엉켜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지금은 좀 달라졌네. 이렇게 내 성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인간적인 고뇌와 극복의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인간적인 고뇌와 극복의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뇌와 극복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 자연 속 산책하기.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전략을 짜시고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동네 공원이라도 좋고 산책로라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세요. 나무, 꽃, 하늘, 구르름,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고요해지는 자연.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고요해지는 자연. 이 순환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순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냥 걷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 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 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산책은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바다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자연 속에서 그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실천법, 누군가 돕기.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아끼셨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을 위해 직접 군량을 구하러 다니시고 아픈 병사들을 돌보셨어요. 굶주린 병사들을 위해 직접 군량을 구하러 다니시고 아픈 병사들을 돌보셨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봅시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음료 한 잔 건네기.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께 반찬 나눠드리기. 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하기. 손주 돌봐주기. 친구의 고민 들어주기. 이런 작은 것들이요. 남을 돕는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시간과 관심을 조금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남을 돕다 보면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순신 장군도 병사들을 돌보면서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구나. 그런 연대감이 장군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7번째 실천법, 용서하기 연습.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백의종군까지 했지만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요. 하지만 그 화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만 괴로워요.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때 당신이 한 일은 나를 많이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당신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당신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용서합니다. 이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그리고 나의 평화를 위해 이 원망을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엔 진심이 안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용서하게 돼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살기 위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올려놓으시고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반쯤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조용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바닷가로 말이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입으로 따뜻한 숨을 내보냅니다.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이 호흡에만 집중해 봅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시원하고 나갈 때 따뜻하죠. 이 느낌을 그대로 관찰만 하세요. 이제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바닷가에 서 있어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파도 소리. 발 밑에는 모래가 느껴져요. 부드럽고 따뜻한 모래.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듭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옷자락이 펄럭이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느끼면 돼요. 바다를 봅니다. 넓고 푸른 바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수평선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좋은 날이 왔다가 가고, 힘든 날이 왔다가 가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봅니다. 장군도 이 바다를 보셨을 거예요. 전쟁 중에 혼자서 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장군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다를 보면서 다시 힘을 내셨습니다. 아직 내게 남은 게 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장군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 강인함, 그 인내심, 그 희망, 그 마음이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강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당신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나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나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나는 잘해왔어.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 이제는 나를 용서해. 이제는 나를 사랑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 이 말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 봅니다. 진심을 담아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외롭고 힘들고 불안해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모두가 건강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이 마음이 바람을 타고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 외롭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조금 평온해졌나요?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힘들 때 이 바닷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함께 계시는 이 바닷가로.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여보고 발가락도 움직여봅니다.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하세요. 명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마음은 계속 간직하세요. 오늘 하루,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장군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합격하고 변방만 돌아다니고 전쟁이 나서는 연전연승했는데도 모함받고 옥에 갇히고 백의종군하고 늦은 나이에 합격하고 변방만 돌아다니고 전쟁이 나서는 연전연승했는데도 모함받고 옥에 갇히고 백의종군하고 늦은 나이에 합격하고 변방만 돌아다니고 전쟁이 나서는 연전연승했는데도 모함받고 옥에 갇히고 백의종군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지만 장군은 달랐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2척의 배밖에 안 남았어도 그래도 싸우셨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방법을 찾으셨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장군의 위대함입니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장군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도 남은 게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아직 내게 남은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면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외로울 때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해보세요. 두려울 때는 최악을 각오하고 오히려 담대해지세요. 큰 목표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의미 있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순신 장군도 거창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배를 점검하고 군량을 확인하고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큰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산책하고 건강하게 먹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산책하고 건강하게 먹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장군의 삶을 돌아보고 장군의 말씀을 듣고 장군의 마음을 느껴봤어요. 장군의 삶을 돌아보고 장군의 말씀을 듣고 장군의 마음을 느껴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나요? 힘이 되셨나요? 오늘 배운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젊음은 지나갔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었어요. 젊음은 지나갔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 이순신 장군처럼 묵묵히 우리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함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나누면 조금 덜 외로워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이 이겨낸 고난, 여러분이 흘린 눈물, 모든 게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이 이겨낸 고난, 여러분이 흘린 눈물, 모든 게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자신에게 감사해 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따뜻한 배려. 그 불굴의 의지,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따뜻한 배려.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기. 오늘 할 일 하나 정하기.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자연 속 산책하기. 일기 쓰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더 평온해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더 평온해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더 평온해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와닿으셨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와닿으셨는지, 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적어주세요. 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적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